컨쇼 서영진입니다. 자, 제가 오늘 잠깐만 이따 나갈 건데요. 네, 보이십니까? 5분 입시 설명회.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이렇게 앞부분에 짜투리 시간을 좀 이용해서, 왜 그러냐면 7시에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면 회원님들이 알람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아니면 7시에 맞춰서 들어오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지만 약간 늦게 들어오시는 성향이 좀 있으셔서, 그래서 잠깐 동안에 이제 본방송 하기 전에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5분 입시 설명회라는 걸 저희 컨쇼가 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정식적으로는 재방송은 아니고요. 재방송 이제 5분 입시 설명이 끝나면 이제 윤현중 강사가 오늘 보건계열에 대해서 해드릴 건데, 자, 지금부터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합격한 학생의 생활기록부 중요할까요? 보통 생활기록부, 합격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되게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예전에 저도 컨설팅 처음 시작했을 때는 방향성을 잡거나 어느 정도로 해야지 합격하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합격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구하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전국 단위로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생활기록부, 합격한 아이들의 다양한 생활기록부를 조사하고 형성하고 보편적인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우리 합격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봐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생활기록부 있잖아요. 합격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하나의 기준선인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볼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기준선을 잡을 수 있어요. 내신 등급이나 학교 수준이나 학생들이 활동했던 라인이나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보편적인 기준선 정도는 잡을 수가 있어요. 뭐 경희대학교 붙은 아이랑 서울대학교 붙은 아이의 성적을 비교해 본다거나, 아니면 생활기록부 안에 써져 있는 어떤 내용 같은 것들이 얼마나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교 수준의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이런 하나의 커다란 기준선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활기록부에 있다라는 뭐 활동이나 수상 내역이 어떻더라, 뭐 성적이 어떻더라, 이런 거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내가 쫓아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이유가 학교마다 수준이 다르고 또 학생마다 다 다양하게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 학부모님들 이상하게 옆집 아이는 다 잘해. 일명 엄친아. 어디 살아있어 걔네들이 엄친아가. 그냥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엄친아를. 내가 엄친아인가? 아닌데. 하여튼 제가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그런데 그 어딘가에 살아있는 엄친아와 우리 아이를 비교하잖아요. 그리고 엄친아처럼 살아야지 대학을 갈 수 있어. 그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보잖아. 그럼 되게 대단해. 그런 건 없습니다. 학생들마다 생활기록부는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합격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는 그냥 참고로만 사용하고 어떤 기준선 정도만 형성할 때 사용하는 거지, 그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우리 아이처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기록부는 절대적 자료는 아니에요. 합격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어떤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또 합격하겠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합격한 생활기록부를 분석해가지고 그걸 갖고 누군가가 컨설팅을 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컨설팅이 진짜 좋은 컨설팅인지. 제가 2등급짜리 아이를 보내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낼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제가 4등급 보내봤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 지금 4등급이니까 제가 얘도 보낼 수 있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절대적 자료가 아닙니다.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고요. 첫 번째, 학교마다 학업 성적의 편차가 다르고요. 학교 수준이 다릅니다. 내가 만일 A라는 고등학교랑 B라는 고등학교, 그냥 갑시다. 전국자사 아이가 있고요. 일반 고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 아이가 4등급이고 전국자사가 4등급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전국자사 4등급을 한양대학교를 보냈거든요. 그렇다고 일반 고등학교 4등급을 보낼 수 있다고 말 못한다니까요. 당연히 그러면 자사고랑 일반고랑 틀린 거 아닙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일반고 중에 편차가 좋아서 원점수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안 나온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의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 학교마다 학업 성적에 대한 편차가 다르고 학교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무작정 합격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본다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절대적 기준이 잡히지 않는다고요.
또 하나는 대학교가 발표하는 내신 등급은 학교 수준의 편차와 비교과 활동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비교과 활동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합격한 아이의 생기부를 봤는데 우리 아이가 되게 싫어하는 활동을 했어요. 우리 아이는 수학을 싫어하는데 그 친구는 통계를 연구해서 경영학과를 갔대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수학은 좀 할 줄 알지만 수학에 대한 재능이나 이런 흥미는 없어. 그런데 야, 제가 통계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학을 갔으니까 너도 그걸 해야 돼. 이런 거 없다고요.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절대적 자료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학생만의 생활기록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평가자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해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솔직히 이게 제일 무섭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게 뭐냐면 입학사정관을 어떻게 만나냐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정관은 우리 아이를 되게 높게 평가할 수 있고, 어떤 사정관은 우리 아이 생기부를 의심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평가자가 2명인데 AA가 나오거나 AB가 나오잖아요. 만약 AB가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합격을 해요, 보통. 그런데 만약 AC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A로 본 거지만 한 사람은 C로 본 거잖아요. 이렇게 C가 나오게 되면 너무 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평가가 되는데, 재평가하잖아요. 그러면 합격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 더 꼼꼼하게 분석이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아이가 자소서에다가 무슨 짓을 해서 필터링을 걸릴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생활기록부만으로 대학교가 학생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서류백으로 뽑는 학교들도 있지만 자소서도 있고, 우리 아이가 면접장 가서 무슨 짓을 할 줄 알고요. 그래서 합격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는 어떠한 기준선 정도로만 잡고 한 이 정도 생활기록부가 형성되었을 때 대학교를 도전할 수 있구나 라는 기준선을 잡으셔야지, 이렇게 무조건 만들어야 돼, 이런 건 없습니다. 합격한 생활기록부 그렇게 예전에 그냥 닦아놓고요. 저도 한 4년 전에 컨설팅 한참 할 때 합격한 아이들의 자료를 진짜 모으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전국 돌아다니면서도 어머님들한테 합격한 데이터들이 있으면 좀 구해서 저랑 공유하시죠, 이렇게 부탁도 하면서 그렇게 모으면서 분석을 했는데요. 그걸 분석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점점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별의별 라인이 다 형성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새롭게 관점을 바꾼 게 뭐냐면,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 하잖아요. 그 특강은 학생마다의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기준을 입학사정관의 평가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한 자료를 보지 마시고요. 대학교가 선발하고자 하는 어떠한 평가 요소를 줬을 때 그 평가 요소에 우리 아이만의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학생들마다 장단점이 다르고요. 학생들마다 관심도가 다르고요. 학생들마다 전공학업에 대한 능력이 다릅니다. 우리 아이가 못하는 부분들을 더 케어하고 노력하면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고, 잘하는 걸 발전을 시키기 위한 계획이 필요한 거지, 저 친구 엄친아가 뭘 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 자신만의 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짜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분 됐죠? 5분 조금 넘었네. 제가 오늘 준비한 5분 입시 설명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 오늘 본방송 라이브